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많이 쓰이는 어노테이션 툴은 SMP if라는 거랑 이제 ANOVA가 있는데, ANOVA는 주로 이제 휴먼 쪽 DB를 많이 붙여주는 거고요. SMP if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종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SMP if를 가지고 어노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P if는 현재 저희 갤럭시에도 이제 3.6 버전이 깔렸고요. 약 19,000종에 대한 지놈 레퍼런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미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에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갤럭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SMP if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왼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툴에 거의 맨 하단부에 보면 SMP if tools라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SMP if variant effect and annotation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가운데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VCF 파일, annotational VCF 파일을 입력하고, input 포맷과 output 포맷은 모두 VCF고, 그 다음에 이제 reference 지놈을 하고 이제 버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나타나고요. 첫 번째 거는 VCF 파일에 info 필드에 annotation 된 정보가 붙어 있는 이제 VCF 파일, annotated VCF 파일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거에 대한 이제 통계를 그래프랑 이제 그림을 섞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CF 파일에는 이제 어떻게 붙냐면, VCF 파일이 아까 보셨다시피 크로모점 위치 정보랑 얼릴 정보랑 가운데 이제 인포 필드라고 해서 얼릴 카운트라든가 얼릴 넘버 이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샘플에 이제 지노타입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인포 필드가 상당히 깁니다. 이 인포 필드 안에 if라고 해가지고 요 다음부터 이제 어노테이션 된 항목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면 non-synonymous coding이고, 아미노산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미센스. 그러니까 코도는 ACA에서 GCA로, A가 G로 바뀌었다는 거고, 아미노산은 141번째 3온인의 알라닌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코딩은 이렇고, 해서 NM 전사체 NM 넘버까지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OR4F5라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요거 if라는 항목 다음에 쭉 붙어서 요 인포 필드 이제 갓에 이제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탯, 화면에 아까 중앙에 보였던 그래프와 이제 그림으로 어노테이션 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서머리라고 해서 VCF 파일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레퍼런스 지놈을 사용했고, 소프트웨어는 뭐였고, 총 라인, 그러니까 베리언트가 총 37,000개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퍼런스 지놈의 길이가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항목에는 이제 크로모점별로 이제 각 크로모점의 길이가 얼마인데 베리언트가 몇 개가 발견이 돼서 약 65,000 베이스마다 하나씩 발견됐다. 이런 이제 정보가 간단하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SNP가 몇 개였고, MMP가 몇 개였고, 인서션하고 딜리션이 몇 개였고, 토탈이 몇 개고, 각각 호모와 헤테로가 몇 개고, 이런 정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온 변이의 펑션이나 이펙트를 갖다가 하이, 로우, 모데레이트, SMP if 자체적으로 나는 크라이테리션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체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미센스였는지, 넌센스 뮤테이션인지, 아니면 사일런트, 뭐 뉴클레오타이드만 바뀌고 아미노산은 안 바뀌었는지 이런 정보도 다 서머리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입하고 리전별로, 리전이면 이제 크로모좀 상에서 그게 뭐 인터제닉인지, 엑손인지, 인트론인지, 스플라이스 사이트인지, 뭐 억셉터인지, 도너인지, 3', 5' UTR 쪽 그 영역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타입이죠. 타입은 그냥 용어가 약간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베리에이션의 그가 일으키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종류로 쭉 나눠서 각각의 카운터와 퍼센트별로 이렇게 쭉 서머리를 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리전, 뭐 인트론과 엑손, 뭐 UTR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나온 그 베리에이션 정보를 이제 그래프로 좀 보기 쉽게 예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션하고 트랜스버전의 그 레이시오 TITV 값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TSTV라고 나오는데 이 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션하고 딜리션의 그 사이즈,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그 원베이스 인서션하고 원베이스 딜리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별로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모점별로, 크로모점 그 영역 위치별로 나타난 변이의 빈도별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그 크로모점 1번부터 이제 그 쭉 전체 크로모점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은 그 뭐 뉴클레오타이드 체인지, A가 C로 변한 거, A가 G로 변한 거, A가 T로 변한 게 각각 몇 개였는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 체인지도 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그 매트릭스 형태로 통계를 보여주고요. 그 SFP는 그러니까 그 BCF 파일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변이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거를 주로 보여주고요. 그 반면에 이제 아노바라는 거는 이제 휴먼에 국한되긴 했지만 뭐 DBSMP라든가 사우전지노라든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연동시켜서 그런 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툴이 되겠고요. 그 SFP는 그러니까 그 BCF 파일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변이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거를 주로 보여주고요. 그 반면에 이제 아노바라는 거는 이제 휴먼에 국한되긴 했지만 뭐 DBSMP라든가 사우전지노라든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연동시켜서 그런 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SNP 풀을 한번 돌려보고 결과를 보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